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과 관련된 주요 제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는 정보력의 차이가 있고, 본부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기려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에게 올바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부실한 본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제공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펴보실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금지 의무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본부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상 매출을 제시하는 상권 분석과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다음 사례를 보시고 이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겠습니다. 2000년 초반 설립된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부 R은 창업 당시 요거트 아이스크림 시장에 열풍을 일으키면서 가맹점을 늘려갔는데요. 한편 사업 경험이 전혀 없던 순진한 씨는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 시장이 젊은 층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선뜻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가맹점 개설을 앞두고 가맹본부 R은 유동인구 산출 결과와 주변 상권 분석표 등 입지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순진한 씨 점포의 예상 매출액은 하루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분석하였고 월 순이익은 최소 8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입지 분석 설명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순진한 씨는 가맹점의 연간 총 수입이 본부가 정한 최저보증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보증제도까지 운영한다는 본부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고 가맹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핵심 상권이라던 순진한 씨의 가맹점은 본부 R이 애초 예상했던 매출액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달이 많았고, 그나마 자금 사정이 빠듯해진 순진한 씨가 물품 공급 대금 중 일부라도 미납하면 당일 장사도 할 수 없게 원료를 공급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순진한 씨는 자신의 운영 미숙을 인정하면서도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과도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본부 R의 상권 분석과 예상 매출액 제시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으면서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네, 사례 잘 보셨습니까? 실제 사례를 논점 위주로 재구성한 것인데요. 가맹본부가 실시한 상권 조사와 입지 선정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어서 가맹점의 영업이 부진해졌을 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본 사례와 유사한 실제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맹본부는 위에서 보신 상권 분석을 통한 예상 매출액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법령이 정하고 있는 각종의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보공개서 제도와 등록제도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보들은 가맹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점 희망자 내지 사업자를 기준으로 정보의 오인 위험성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상권 분석과 예상 매출 자료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한데요. 기재사항 범위도 넓히고 법 위반 시 제재 정도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건실하고 유망한 가맹본부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본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상권 분석과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자료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첫 번째, 가맹사업자의 예상 매출액, 수익, 매출 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나 두 번째,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액, 수익, 매출 총이익, 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 상황이나 장래의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란 현재 수익 또는 예상 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하여 현재 수익 또는 예상 수익의 산출 근거가 되는 지역시장 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의 수와 그 비율, 최근의 일정 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 수익 또는 예상 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 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최근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는데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과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상 매출액과 관련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 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과 시행으로 인해 가맹본부는 각종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과장된 정보와 기만된 정보를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나아가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 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 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였는데 예상 매출액의 범위란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중소기업자인 가맹본부, 다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일정 미만인 가맹본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중소기업법에 의하게 되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수도 2015년 3월 말 현재 100개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법령의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규정해 놓고 있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본 예상 매출액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 부분은 그동안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괴리로 인해 적지 않은 분쟁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아시다시피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부터가 다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상과 같이 본부가 형식적인 요소를 구비하여 상권을 분석하고 입지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가맹 사업을 해보니 매출액이 본부가 창업 전 제시했던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과 통상의 예상 매출 제시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본부가 스스로 자기가 제시한 매출 분석 자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허위 내지 과장된 자료라고 밝힐 리 없다고 본다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허위 과장된 정보였는지를 판단하게 될까요? 우선 법원은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 내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의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출 자료에 어느 정도 오류가 있어야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자신들이 사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교육과 훈련, 지원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맹 희망자에게 제시하는 상권 분석 및 예상 매출 자료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이른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상 당연히 따르게 되는 경영 위험이나 리스크는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수요 예측이 모호하거나 곤란한 사정은 아예 처음부터 외면해버릴 개연성이 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맹본부의 조사 방법과 분석 결과가 통상적인 사업자가 스스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는 때의 조사 방법과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예상 수익 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제공된 정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법원은 예상 매출자료 조사 방법과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본부의 책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영학, 통계학 등 인접 학문의 분야 지식을 첨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인 제도가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권을 분석하고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는 기법은 매우 다양하여서 같은 자료라고 해도 결과에 있어서 편차가 있게 마련이어서 법원은 본부가 사용한 수익 분석 방법과 조사 기법이 타당한 것인지 등을 비롯해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면 법원이 본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사안에서 본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주도 예비사업자 혹은 사업자로서 편의점을 개점함에 있어 가맹본부의 조사 결과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입지 조건, 영업 전망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가맹점주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점 사업자도 40%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여 전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가맹점주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어쩔 수 없는 정보의 차이로 인해서 본부의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가맹점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가맹 희망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본부의 매출 예상 자료와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 및 예상 매출액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원인의 하나로 프랜차이즈 본부의 수익구조 열악성을 들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물류와 교육 지원 시스템으로 승부하기보다는 단순히 신규 가맹점 개설에 의존하는 본부가 대다수인 것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본부는 일단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서라도 가맹 희망자로 하여금 점포를 개점시키는 데만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되고 작성되었다고 하여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실제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오히려 업계 정설이라고 합니다. 최근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맹사업 초기 가맹본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주요한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이 과장된 예상 매출액 제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개인 서비스업과 외식업 그리고 소매업종에 걸쳐 주요한 신뢰 저하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본부의 과장 매출액 제시와 같은 건전하지 못한 관행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물론 판례에서도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맹점 사업자도 별도 독립된 사업자로서 스스로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 등을 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막연하게 본부가 제시하는 허황된 매출 예상 자료와 약속을 믿는 가맹점주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좋은 가맹본부에 전망 있는 아이템을 철저하게 비교하여 선정할 책임은 1차적으로는 자금을 투자하는 가맹 희망자의 몫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보셨던 사례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사례와 유사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맹본부 사안에서 법원은 가맹본부는 일일 최저 6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매출이 가능하다는 수익 구조 분석표를 교부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예상 수치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오류 내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여서 결국 예측에 불과하다고 하며 따라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르다고 해서 매출액 예상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익구조 분석표를 조작했다거나 허위 사실을 토대로 수익구조 분석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계약 체결의 교섭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시했다거나 신의 측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편의점 본부 사안에서는 가맹점 사업자도 가맹점의 입지와 상권을 스스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볼 의무가 있는 점,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저보증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최저보증제도는 가맹점의 연간 총 수입이 최저보증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그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것일 뿐 종업원의 급료, 점포 임대료 등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보전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법원은 기본적으로 상권 분석과 예상 매출 제시에 관해서 본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가맹본부의 상권 분석과 예상 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스스로 입지 조건, 영업 전망 등을 조사해서 신중하게 가맹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잘못도 참작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맹 희망자들의 입장에서도 본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본부와 가맹점 희망자들의 경제력과 정보력에는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가맹점주들을 더 보호해주는 배려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정보등록제도와 공개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허위 과장 정보 제공도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본부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와 그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위반 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권 분석과 예상 매출 자료 제시,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